만 40세 언제 되죠? 제가 3월 31일에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3월 30일 이후에 대선이 이루어지면 출마 가능합니까? 예, 그럼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 60일 정도 보궐대선은 60일 정도를 시간을 두니까 1월 31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 확정되면 그러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못 합니다. 아, 1월 30일 전에 예.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오면 불가능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겠네요. 뭐 제가 고민할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저는 이번에 그 내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그거는 실제로 워낙 연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재판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한 달 반은 넘겨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근데 그거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지금. 예, 뭐 저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12.12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랑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반란군 지도부죠.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또 실제 그 당시에 그걸 막기 위해 있었던 수경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긴박하게 대응했냐,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저는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온 것이 이제 거기 기생하고 있던 그런 쥐떼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굉장히 증언할 사람이 많을 거다 봅니다. 대통령 선거 경선 때도 제가 당대표로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경선 후보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최종 TV 토론을 그 당시 한 4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대 14번까지 늘리자고 제가 주장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최대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이게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어도 사람을 여러 번 해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 그때 천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뭐 그때 막 학문 치민임 하면서 이렇게 또 의료행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제기하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고 끝나고 이제 유승민 의원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서 했다는 이 항의가 이게 뭐 선배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예, 이게 정상적인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조언도 들은 바 없고 이렇게 팩트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신이 천공을 어떻게 하냐? 천공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증을 써버렸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천공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노정시켰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대화해보면은 그 집 내외가 말하는 방법이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계엄 사태도 영향을 끼쳐다 봅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 집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배경이 되는 상징적인 용어가 주술, 그다음 방상, 음모론,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사람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화를 반추해보면요, 대화의 마지막 결론을 본인의 대화로 끝내야 된다는 감각관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본인이 그걸 하려면 지적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근데 그게 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대로 공부를 게을리하였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제가 그날 그 부정선거 얘기 저한테 4.15 이랬을 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날 제가 가장 놀랐던 대화는 아무래도 그때 입당하기 전에 대선 주자고 제가 당대표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바로 나오던 게 대표님 저 그 사람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제가 예전에 그 범죄정보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 뭐 이런 거 사고도 치고 뭐 해가지고 이런 비리 첩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자질이나 아니면 언행이랑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디서 자기가 봤던 그 사람에 대한 비리 첩보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극이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의 용인술이 저랬겠구나.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식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의 가장 악습이 별건 수사, 그걸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걸 막 쑤시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태습, 그게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드러났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저는 그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어쩌면은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국가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고 첩보라는 거는 그것이 개인을 어쩌면 사찰 정보를 모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알고 그걸 통해서 첩보가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이게 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남의 흠결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거부터 접근 방법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번에 이 내란에 대한 수사는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당장 이번에 내란의 병력이 동원됐던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상당한 숙분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이제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까를 많이 궁금해 하는데, 저는 민주당에도 일정 부분의 분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보수는 그거를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양당제에서 양당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짱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 노동당이라는 당이 양당의 한 축이 된 것은 채 100년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시대상에 따라 가지고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고 그러면 노동장이라는 것이 올라간 것이 원래 자유당과 보수당의 대립 아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게 또 양당 정치고, 생각보다 그거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미국도 보면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 해방을 했던 공화당이 지금은 오히려 백인 노동자층을 대변하고, 오히려 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소수 인종의 표를 바탕으로 집권하는 이런 구도는, 그것도 100년 남짓한 시간에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채가 이제 있은 지가 7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에도 그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대결 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완고해지고 고려될 수 있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자처하는 그 세력의 그 뭐랄까요? 그 경직성을 이제는 타파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이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은 관료주의에 대한 애착. 예.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기업을 키우고 뭐 자유와 창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관료들이 정치 권력 독점하는 이 경향성이 있었던 것이고, 급기야는 그 관료 중에서 가장 시야가 좁다고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빨리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역으로 1990년대에 YS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 DJ의 파격적인 인재 발탁이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딱 그런 발탁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한 세대인데,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한 세대가 갔다는 겁니다. 예. 보통 20년을 한 주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의장이 됐다는 거는 그때 처음 초선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의장이 되어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앞으로 1, 2년 동안에 뭐 굳이 보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일신하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일본식의 사실 뭐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동성 없는 정치로 가느냐, 예, 기로라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